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책을 곁에 두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첫 번째, 하루 1분 꿀벌 호흡의 기적.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혈압이나 맥박, 체온, 장운동은 내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만 호흡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호흡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활용하기 좋은 꿀벌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마치 벌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꿀벌 호흡법 따라하기. 1.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 평소대로 자연 호흡을 몇 번 들이쉬고 내뱉는다. 3.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신다. 4. 훔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쉰다.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진행한다. 5. 5회 반복한 뒤 평소의 자연 호흡으로 돌아와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느껴본다. 한 손은 가슴, 다른 한 손은 배에 얹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보길 바랍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 배가 볼록해지고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뱉으면 배가 홀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오래 유지하면 이완작용이 증가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뱉어보세요. 꿀벌 호흡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슴에 압박감을 느낄 만큼 또는 얼굴이 빨개질 만큼 강제로 호흡을 길게 이어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호흡과 소리를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상황이 길어지면 만성 스트레스로 만성 피로와 만성염증도 동반하게 되지요. 이 상태에 다다르면 꿀벌 호흡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도록 수시로 호흡하며 신경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배를 꼬집어 보세요.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뱃살은 왜 찌는 것이고 왜 나쁘다는 걸까요?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기관 주변에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이 내장지방이 범인입니다. 내장지방의 세포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배가 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부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방이 쌓여 있는데요. 피부 껍질 바로 밑에 피하지방, 그 밑에 근육층을 지나 복강내로 들어가면 내장 사이사이에 내장지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중에서 만성염증의 주범이 되는 것은 내장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뱃살에 어느 지방이 더 많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비만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 방법은 복부 CT입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관계로 여러분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뱃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 진단법인데 엄지와 검지로 뱃살을 꼬집어 보는 것입니다. 잡히는 뱃살의 두께가 약 2cm 이상이면 피하지방 위주로 뱃살이 구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내장지방은 근육 밑에 있어 손가락으로는 잘 잡히지 않거든요.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하는데요. 핀치 테스트를 했을 때 허리둘레는 기준치 이상인데 뱃살이 딱딱해 잘 잡히지 않으면 내장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내장지방 다이어트 7가지 방법. 복부 비만인 사람이 만성염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뱃살부터 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이나 보조제에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굶지 않고 내장지방을 가장 빠르게 뺄 수 있는 내장지방 다이어트 방법을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1. 식사는 길게 하기. 빨리 먹을 경우 뱃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처리하는 동시에 지방을 합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급하게 먹는 속도만큼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이 쉽게 쌓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뱃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2.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매일 먹는 주식을 흰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뱃살 감량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백미보다 현미의 혈당 지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현미밥은 꼬들꼬들한 식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래 씹게 되지요. 단,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미밥이 꺼려진다면 발화현미밥을 시도해보세요. 3.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밥빵, 면,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자주 배가 고픕니다. 든든함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혹은 주말에 몰아서 섭취하는 것보다 식사할 때마다 두부, 콩, 생선, 계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4. 저녁 식사 가볍게 하기. 내장지방 다이어트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량의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과 점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도 저녁 식사만큼은 세 끼 중에서 가장 단촐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 그리고 술까지 곁들여서 만찬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뱃살이 야금야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 간식 챙겨 먹기. 아침과 점심, 점심과 저녁 식간 사이에 허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폭식과 과식을 하지 않도록 식간 사이에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용 간식으로는 아몬드, 캐슈너트,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 혹은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 정도가 적절합니다. 6. 설탕을 멀리하기. 사실 평소 설탕을 떠먹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 모르고 섭취하는 설탕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음료수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내장지방을 쌓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만이라도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평소에도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멀리하면서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7. 걷기 운동하기. 내장지방을 태우려면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쓰는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오래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운동이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녹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장지방 다이어트 시 가장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가 걷기 운동입니다. 네 번째, 염증을 줄이는 근육 호르몬. 최근 운동할 때 근육을 자극하면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꾸준한 운동은 내장지방 제거뿐만 아니라 근육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을 통한 근육 호르몬 생성은 만성염증에서 해방되기 위한 자가 호르몬 요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근손실을 불러와서 염증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운동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지나친 운동입니다. 과요불급이라는 말은 운동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요즘 걷기 운동 열풍이 불면서 과하게 걷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걷기 운동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지만 과해지면 그것도 아침 공복에 칼로리 섭취가 없는 상태에서 과하게 운동하면 아까운 근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칼로리가 부족하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부실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며 피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운동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 운동했으면 다음 날은 쉬는 등 적절한 타협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족한 영양 섭취입니다. 운동한 만큼 잘 먹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급격히 줄이고 운동량은 평소보다 급격히 늘리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근육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손상된 근육을 단백질로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근육의 회복이 더뎌지고 근육 호르몬 생성이 줄어듭니다. 운동과 동시에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을 충분히 채워줘야 하는 이유지요. 근육 호르몬으로 염증을 없애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좋은 운동 습관만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5번째,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염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1. 꿀풀과 식물.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특징은 향긋합니다. 대표적으로 박하,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꿀풀과 식물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보라색 컬러 푸드. 다양한 컬러 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 푸드입니다.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비트 같은 채소, 흑리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한의학적으로 체질이 냉하거나 위장이 냉한 사람이 과잉 섭취할 경우 기초체온이 떨어지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요.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만 하는데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 풍부하니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기름류 중에서는 들기름에 가장 풍부합니다. 4. 황성분이 풍부한 음식.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 배추, 무,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나열한 채소들이 함께 버무려진 것이 다름 아닌 김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가 됩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염증 해방을 읽으며 지나가는 말로 몸 이곳저곳이 자주 아프다, 계속 배에 가스가 차서 속이 불편하다 말씀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면 항상 정확한 원인이나 병명을 못 찾으셨기에 저 역시 지나가는 말로 엄마 그거 신경성일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봐 했었지요. 돌이켜보니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었겠다는 생각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며 몸 곳곳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때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의 염증 해방을 도우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염증 해방을 읽고